자, 그러면 라이딩 세미나 1회차, 대망의 1회차 인형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아주 행복합니다, 요즘. 자, 아, 오늘 아마 5시 20분까지 풀리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스텝 5 OT 자료 다 보셨죠? 네네. 자, 직강에 나오실 정도의 적극성이라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OT를 하고 시작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질문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3, 4월 교재의 앞에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사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를 1회 풀어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기입형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근데 또 저는 잔소리꾼이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QR코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캔하시면 또 바로 그 영상 갈 수 있으니까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한번 그렇게 이제 자주 보시기 바래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첫 번째 버전은 여기다가 실었고 이제 서술형에다 두 번째 버전을 실었어요. 통통수화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두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가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각설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오류 유형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아셔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이제 기입형을 틀렸는데 정반대의 키워드 혹시 또는 비키워드 키워드가 아닌 것을 이제 선택한 경우에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오류이고 리딩을 굉장히 많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 라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랭크에서 요구하는 답은 한 번도 반복 안 되는 한 번만 쓰인 단어, 한 번만 쓰인 개념 그게 절대 나오진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리딩 연습에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이건 끝까지 우리가 가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서 너무 계속 동떨어진 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리딩의 기본기부터 토픽 잡는 것부터 해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복습용 지문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그냥 나는 좌절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렇게 나의 이제 그 처절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 복습용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래요. 왜? 키워드를 다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흐름을. 그래서 그런 용어로 하셔서 지문을 파악한다는 것이 뭔지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지문을 대충 읽었다고 하면 대충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답을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합격선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뭐 요행이 있거나 운이 좋거나 이러면 이제 될 수도 있죠. 안 된다고 이제 확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걸 좀 철저하게 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제가 이제 번호별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이 번호가 지금 키워드 프로퍼티스 이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를 틀려버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비키워드를 선택을 해버리면 또는 이제 컨트라스트나 그 패러럴 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경우겠죠. 이때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유사 단어 선택을 했어요. 이러면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지문의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유사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항상 지금 최근 3년 정도에서 이제 디렉션이 the most appropriate word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단어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단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미상으로 말이 되는 것을 사실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최적이라고 하면 글의 흐름에서 가장 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로 반박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디렉션 하나로 다른 그 이중답이 절대 인정이 안 되는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미와 그 논리, 그 지문 안에서의 논리에 맞는 키워드를 골라야 되는데 지문 안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지문의 흐름에 맞는 이제 그 메인 아이디어에 들어갈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지문파 리딩이 아직은 이제 끝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아직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제시됐던 제너럴한 키워드에 비해서 이게 스페시픽인지, 지금 제가 키워드 프로퍼티로 그 위에 제시한 부분 있죠. 이 단어 관계가 그 지문 안에서 펼쳐진 그 단어들에 대해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터럴 미닝인데 피규레티브하게 이렇게 썼구나 라든지,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얘는 톤이 약간 뉴트럴하게 표현됐네 라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라이팅 세미나에서, 그리고 제가 이 프로퍼티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마다 내가 풀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라이팅 세미나 하면서 확인하셔서 이 단어가 이런 속성을 다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막 몸으로 느끼시면 돼요. 이 단어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난 모든 단어를 몸으로 느끼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6가지 개념을 안 갖고 있었다면 이 6가지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더듬이가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체크 해가지고 단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리딩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라인에 어떤 이제 피규레티브한 단어야, 제너럴한 단어야, 이거를 체크하면서 사실은 리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복습용 지문, 여러분들이 복습 과제를 가지고 하실 때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지문을 파악하고 제가 키워드들을 또 표시해 드리잖아요. 간혹 제가 놓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찾았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 눈이 이게 반짝반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갔을 때는 그것까지는 뭐 못 찾아내도 되는데 지금 연습하실 때는 아주 빼곡히 찾아내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최종과 가지고 조금 느리더라도 실력이 확 오르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것도 실력이 아주 많이 오르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요함을 이 리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 선택, 요 이제 두 부분은 사실은 과제의 오인이에요. 이제 블랭크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문 안에 블랭크 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제가 끄시면 제너럴한 아이디어가 이제 표현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블랭크에서 요구하는 품사가 무엇인가? 센텐스 스트럭처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그 과제를 이해하고 사실 찾아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글자니 두 글자니 이것도 지금 요번에도 이제 오류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를 정확히 이해 못한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나 이런 거 선택할 때 그 제대로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과제의 이해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기입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복수, 글자수하고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죠. 잠시 커피를 타러 갔다가 돌아와서 문맥을 잃어버리고 제가 다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 외에 시제나 품사, 만약에 이제 동사라고 하면 동사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시제나 품사나 이런 것들 글자 수 다 확인하시고, 자, 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명사의 경우는 관사의 유문을 확인을 하세요. 복수인지 단수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앞에 이 빈칸 앞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캔디데이시 되는 그 단어가 지문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가 무관사로 쓰였으면 이제 무관사로 쓰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까지 확인을 하셔서 품사를 최종 결정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 이제 과제되는 영역의 빈칸 부분이 스트럭처가 패턴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구문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상당량이 되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복습할 때 꼼꼼히 하세요. 해석이 안 되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죠? 카페에 질문 올리고, 그죠? 저는 밤 12시에도 막 답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를 활용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 이런 생각 이제 중고도 하지 말고, 그죠? 그거보다 나의 합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갈더라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물어보셔서 이렇게 해결하시고 3, 4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오센틱 리더스에 있는 그 리딩 포 인사이트 있죠. 거기에 있는 형성평가 안에 구문하고 문법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걔를 쫙 뽑아가지고 걔만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구문하고 문법은 제가 다 뽑았으니까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총정리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에서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홀세트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쉬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이거를 풀 능력이 있어. 그러나 우리 한계는 뭐예요? 시간 안에 이 시험이란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박따박 그때마다 내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지, 지문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디렉션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마인드로 내가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항상 의연하게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요 안에서 요게 녹아져 들어가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소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트리를 그려봤어요. 이 논리적인 사고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라인에서 딱 비껴나간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뭐 그냥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어떤 이제 병치 구조, 대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다든지 이런 데서 실수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확 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리딩을 정말 이렇게 토탈리 오역을 해버린 게 돼요. 키워드 라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거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요. 라인을 잡았어. 근데 그 안에서 레벨을 구별을 못했네. 이때는 이제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거의 잘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플로우도 잘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요지도 잘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갔을 때 선택에 있어서 얘가 이제 제너럴인지 스페시픽인지 이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너럴이냐 스페시픽이냐. 그래서 제가 빈칸이 맨 뒤에 있다? 그러면 제너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누가 뭐 쿼트 해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인터뷰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 이거 구체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페시픽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규레티브한 단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너럴 하지만 레벨 자체는 제너럴 하지만 미닝 자체는 피규레티브하거나 아니면 리터럴하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톤은 거의 내가 그 당시에 선택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톤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resistant people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주요 이벤트 시작됐던 이 이벤트 토픽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구나. 이거를 지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어를 확정할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게 네거티브한 게 맞나?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리면 정반대 이제 키워드나 이제 오류 1번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맞았는데 요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사 키워드를 이제 선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폼에서 이렇게 틀려진다 그러면 완전 열받죠. 그죠? 완전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단순대 뭐 복수를 썼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꼼꼼하게 보는, 집요하게 보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은 과제 오인이 가장 큰 그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디렉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뭘 써야 될지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유형 분석하고 과제를 이해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기출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지금 하기 버거우신 분도 그걸 항상 연결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기출 분석을 사실 이 시기는 해도 괜찮으니까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를 오인해 버리면 완전히 이제 점수가 이제 빠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서술 범위를 오인하는 경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면 이 디렉션이 write냐, state냐, describe냐, explain이냐에 따라서 어느 영역의 이제 해야 할지, 그 정보 영역으로, 지문의 흐름상에서 정보 영역으로 어디일지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써야 될지를 사실 그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찾았지만 끝까지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기출에서 어느 정도까지 쓰기를 원했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쓰게 되는 거죠. 이따 이제 얘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준을 제가 드릴 거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문이 달라져도 해보고 써보고. 자,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에도 리딩이 기본이에요. 리딩에서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보야, 어디가 제너럴이고 어디가 스페시픽이야, 이 영역을 다 써야 한다는 게 영역을 확정하더라도 그 이제 리딩 실력으로 그거를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딩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모고를 푸시면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점은 어디서 오냐?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나 오역에서 옵니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통째로 날리는 경우는 이제 뭐 9월, 11월 모의고사까지 가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통째로 내가 뭐 다른 영역을 쓴다든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주요 내용을 누락한다든지 오역이 돼버리면 저것도 일어나죠. 다른 영역을 쓴다든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리딩과 관련이 이제 되어 있죠. 핵심 키워드를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소하게 점수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점수차가 또 소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쌓이면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리딩도 리딩이고 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플러스로 표시해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짜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써야 돼?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은. 근데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되셔야 키워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혹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는 연습이 사실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집요하고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세면의 채점자가 볼 때 혹시 점수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어요. 저는 뺄 수도 있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해서 체크를 이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박하게 점수가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리라이팅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거에 비해서 갭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을 놓쳤어. 그럼 왜 놓쳤는지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시고 그걸로 다시 리라이팅을 하면서 컴플리트하게 쓴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역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제를 이제 오인해도 사실은 오역은 나올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클루를 가지고 이제 리딩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주요 하게는 리딩이겠죠. 키워드 라인을 잘 찾아가는 거, 토픽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는지를 못 잡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로는 구문 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문장 간의 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일이 커져갈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습할 때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때 한 문장이 다 해석이 됐어. 그러면 이건 무슨 정보인데 그 다음 문장은 어떤 정보를 주는데, 이 연결 관계를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도 봐야 되고 구문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리딩을 할 때는 주어, 동사 이게 기본이에요. 주어가 어디까지? 그 다음에 동사가. 근데 주어는 뭐예요? 토픽이잖아요. 키워드를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 키워드가 동사로 뭐 했대, 그 다음에 뭔가 아이디어가 계속 그 VP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잖아요. 그 동사하고 쪽에서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키워드 확인이 동시에 같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구문에서 막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또 다음 정보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아니다. 이 구문 분석을 하는 것은 이 키워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정보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수준 있는 리딩을 우리는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풀었던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기출 문제만 풀고 그 주제별 주제별 뭐지? 기출 지문 요약 요거 안 하신 분은 요런 이제 키워드 흐름이나 이런 걸 보기 좋은 게 사실 기출 지문 요약이거든요. 그걸 안 하신 분은 그거를 또 병행을 하시기를 권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 유형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같이 이제 답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흐름과 키워드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팅도 같이 연습할 수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이제 키워드 쓰는 것 그거 같이 이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드린 것이 이제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해서 오역에 유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에서 벗어나 버리면 정답을 쓸 수가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와 글의 구조 중심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중심으로 지금 일반 영어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약 과제는 여기에 플러스예요. 요거에다가 플러스 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자, 분량 조절할 때도 다 뭐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짧게 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정확한 표현 부분 보세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정보 관계를 표시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적절한 동의어나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용 파악이에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갈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뚱뚱 버전으로 이제 스캔하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설명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1회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회차 이제 답안지를 다시 드렸는데, 제가 번호를 막 이렇게 엉망으로 됐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번호 많이 틀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드렸고, 그리고 제가 B8번, 뭐였지? A8번은 답안을 수정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드린 것도 있어요. 이따가 A8번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답안은 얘만 지금, more than을 below로 바꾼 거, 요거만 지금 수정이 됐으니까, 요거 이제 최종 답안을 해서 탁 찢어서 그 해설지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자, 그러면 1회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다들 많이 힘드셨죠? 그죠? 왜 그러냐고? 점수가 말해줘. 평균 점수가. 그래서 작년 평균을 제가 쫙 봤거든요. 9월 달에는 이런 평균이 안 나와요. 7, 8월에는 이거보다 더 낮게도 나왔었어요. 13점. 재작년에는 뭐 12점 이렇게도 이제 나왔었어요. 9, 10월 가서 이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첨예한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점수를 다투게 되죠.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나만의 질주를 열심히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내가 좀 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총점이 이제 정답률이 66%인데 문학이 60%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되게 많이 낮았던 게 지금 1번 resistant 했던 그거이고, 자, 그리고 문학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죠? 다 60% 근접, 그거보단 이상? 이렇게 이제 되니까 괜찮았고, 자, 일령은 A8번. A8번이 상당히 지금 낮아요. A1번하고 A8번. A8번은 그 헬스 관련돼서 나왔던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영역을 못 찾으신 분이 굉장히 많다.
과제 오인도 굉장히 많다.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문항 대비 이제 문항별로도 제가 평점하고 다 써놨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갭인지를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resistant인데 처음에 결정할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제너럴한, 처음부터 이 박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제너럴한 단어야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셨어야 돼요. 왜? 이건 제너럴 언더스탠딩 과제잖아요.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제너럴한 단어가 나올 건데 어떤 사람들을 말할 것이냐, 클라이밍 피플을 말할 것이냐, 뭐 토리스트를 말을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제너럴, 이 지문 안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그건 더 포괄적인 이제 말이 되는 거고, 페이스라고 했으니까 또 뭘 생각해요? 좀 네거티브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없죠. 그죠? material hardship, 이거 리터럴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리터럴한 단어겠구나. 그리고 위치는 형용사겠구나. 이거 이미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런 general understanding 문제는. 그리고 blank 문제도 아마 이런 이제 general하고 specific 수준이 이제 정해지겠죠. 똑같아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간다라는 거고요. marginalized나 뭐 emotional, 이거는 다 어느 쪽 단어냐면 그 뭐죠? 원주민 쪽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라인의 단어를 고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뭐예요? aboriginal people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같은 편의 사람들을 직면한다? 이렇게 되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뜻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전체 글의 내용은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이제 투어리스트들, 반대하는 사람들, 원주민이 아닌 그 사람들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별을 하면 조금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단어를 판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도 사실은 resistant가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reading에서 온 거예요. 그 영역이 general statement였잖아요. resistant한 people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지를 쓴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reading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reading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흐름하고 맞춰보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쫙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면 굉장히 이제 낮은 거예요. 많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더 말씀드릴 것 같고, 클라이밍이 가장 오답이 가장 높았던, 가장 많았던, 그리고 제가 예상한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클라이밍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네거티브한 게 지금 빠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7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을 볼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붙이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자세한 거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기출 분석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어가 refer to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확히 지시하는 거를 찾아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키워드 누락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리딩의 오류에서 올 가능성이 이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하게 그 표시한 부분이 뭘 지칭하는지를 찾아가라. 이거는 리딩이거든요. 레퍼런스를 찾아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오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그래서 핑카는 보시면 popularity of something 인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의 어떤 속성을 가진 키워드지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병행 그 패러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거에 라이벌 될 만한 것, 비등비등하게 compare 할 만한 것, 뭐로서? social reunion으로서. 그럼 뭐예요? 얘가 social reunion이라는 거잖아요. 그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것은 요거야. 그러면 병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의 속성은 뭐지? 하나의 이벤트네. 실제 게더링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 거네. 그 개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 모임을 지금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네거티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뉴트럴한 단어이고 정말 리터럴하게 그런 모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모임은 지금 이거 다 뭐에 대한 모임이었어요? 결혼식.
그죠? 필요한 모임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곳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러렐이 몇 번이었죠? 그거까지 5번 organization도 이제 고려해서 요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단초가 있는 그렇게 해서 찾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two words, noun phrase를 찾았어야 됐죠. 두 단어라고 했었으니까 한 단어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건 표는 아시겠죠? 인디안 메리지는 너무 브로드하게 간 거예요. 그죠? 스페시픽한 얘랑 안 맞잖아요. 컨퍼런스나 이런 거랑 지금 틀리잖아요. 그죠? 메리지라는 좀 제너럴한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번 레벨이 안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메리지 하우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간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그 이제 건물을 얘기를 한 거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갔는데 그러면 얘랑 맞냐고요? 컨그레스나 컨퍼런스나 게더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뭐 백악관 뭐 이런 거 나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류가 나오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미스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판별하시는 이제 방법이에요. 자, 제가 채점하면서 이렇게 엑설런트 한 게 지금 딱 하나예요. 요 답지 하나입니다. 1회차 전체를 이제 통틀어 딱 하나예요. 그냥 거침없이 읽혀지는 키워드 다 들어간 이제 그런 답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하냐라고 하면 자, refer to criticism 바로 그 condemnation을 criticism으로 딱 바꿔서 썼어요. 이거는 나쁘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generalize를 이제 시노님을 잘 쓰셨고요. wasteful하고 extravagant한 display인데 퀄리티로 바꿔서 조금 더 제너럴한 단어로 썼지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안 메리지 그러한 인디안 메리지 세레모니에서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써줬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가 그러한데? 까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benefit이래요. 저는 value라고 했는데 value는 neutral한 단어예요. benefit은 뭐예요? positive한 단어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 the poor한테. 그래서 benefit이라는 이제 positive한 의미까지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benefit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value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이제 좀 뉴트럴한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가 판별이 되면 그렇게 써주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확신이 없으면 뉴트럴하게 써주는 게 살아남는 길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poors 대상이 poors라는 것도 정확히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그러냐? They can feast and enjoy. feasting하고 뭐 singing 있었죠. 그걸 이렇게 바꿨고요. enjoy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거는 refugee, oasis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줬고 거기다가 잘한 것이 뭐냐면 like an oasis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냥 쓰지 않고 요거처럼 그렇다 그래서 oasis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로부터의 나와서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 boring daily life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tough life도 같이 해주면 되게 좋은데 저는 그것까지 사실 요구하는데 둘 중 하나만 써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굿인데 그 다음 거에도 자, 이런 거 underlines part 1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정확한데 이렇게 써도 사실 감점은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디렉션에 있는 것을 갖다가 complete한 문장을 써주세요. 뭐 3명의 채점자가 하고 있는데 전에 최시영 교수님이 채점 들어가셨을 때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교수셨는데 원래 가이드라인은 문법이 5개까지 틀리면 그때 감점인데 이분은 어떻게 영어 교사가 될 사람이 뭐 되게 사소한 문법이었나 봐요. 이거 틀리냐? 나는 감점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빼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컴플리트하게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단어도 the word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뭐, word 저렇게 쓴다고 감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컴플리트하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다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됐는데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거 joyful meaning 얘는 이제 meaning 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joyful meaning이 있다. 이게 뭐냐면 benefit, positive한 가치를 그대로 이제 살려서 단어를 써준 거예요. benefit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준 거죠. joyful meaning이 있다. 자, that marriage help
that bring laughter to the poor 이라고 정확히 써줬고요. whose usual life는 dull하고 suffering. dull하고 suffering 두 개 다 써주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원래 요구했던 건 요거 두 개 다 써주시기를 좀 바랬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뭐 criticism 써주셨고요. 자, without thinking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되게 쓰면 좋은데 escape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어요. 덜한 라이프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게 refugee인 거잖아요. refugee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 거죠. 토의를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 써준 것도 아주 지혜롭습니다. 만약 이제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둘러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분은 여기에 보면 feeling the poor have when they do 뭡니까? do marriage. feeling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feeling이냐라고 했을 때 opportunity, 기회를 준다, sing and feast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feeling이 joyful로 표현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뉴트럴한 단어를 이제 쓰고 나머지를 스페시픽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테일 과제 쓸 때는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요런 게 뭐 베네핏이야 뭐야 이런 것들이 다 제너럴한 이제 의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뭐 왜 베네핏인데 라고 했을 때 singing이 있고 laughter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안식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필링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써줬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let's improve 봅시다. 오역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underlines 파트가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7번, 그죠? A7번, underlines part가, disconsolation이었죠? disconsolation. 자, 그러면 disconsolation인데, consolation은 가치잖아요, 사실상. 리터럴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가치 부분을 consolation 자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쓰셨냐면 including feasting, singing in marriage celebration for laughter예요. 그러면 그냥 one of 그 celebration에 있어서 one specific을 써줬다라는 의미예요. 그 celebration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의 의미를, 가치를 지금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consolation 자체가 지금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써줬어야 해요. 그래서 value나 benefit이나 이런 단어는 뭐에서 온 거예요? consolation에서 온 거예요. marriage가 주는 consolation,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이제 뜻 자체가 빠지고 그 스페시픽한 이벤트 안에 있는 이제 그 장치에 대해서만 써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제 condemnation이 빠진 것, 그리고 나머지는 잘 쓰셨어요. consolation을 아예 consoles라고 이제 동사로 풀어주신 것도 잘 하셨고요. the life랑 monotonous 썼는데 둘 다 같은 단어잖아. 그러면 이왕이면 토의를 써주지, 그죠? 라는 걸로 이제 덧붙여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은 정확한 키워드, 정확한 내용에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밑에 거 보시면 marriage도 인디안 marriage를 해야지. 그냥 marriage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나는 우리 다 이 지문 읽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인디안 marriage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 안에서 내가 정확히 읽은 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답안을 이제 읽는 사람이 지문을 옆에 보면서 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답안을 가지고 컴플리트하게 이해한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the fact, 요건 좋아요. the fact that 하고 다 써주셨으면 좋은데 marriage celebration can be an oasis for the poor. 이러면 여러분 이제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도대체 뭐지? 부어한테 왜? 뭐로부터의 오아시스 궁금하잖아요. 서술형은 그걸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컴플리트한 앤서리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라이프로부터 이제 비유적인 거 제가 이번에 점수 안 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라이프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뭐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하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컨뎀네이션 빠졌고 이분은 그래도 이제 오아시스를 이걸로 바꿔줬어. 좋아. 굿이야. 좋아. 그런데 무엇로부터의 위안을 받는 거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란 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쓴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컴플리트하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영역을 찾았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거에 키워드를 다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답률이 상당히 낮네요. 그죠? 이거는 오역이 많았어요. 자, 답안에서 제가 요거 두 번째 줄에 있는 more than으로 제가 했었는데 more than이었나? not more than으로 no more than으로 바꿨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상 미만 해가지고 이게 그 o를 포함하고 안 하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패러프레이즈니까 괜찮다고 보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카페에 주셔서 다시 보니까 얘는 스탠다드 기준이잖아요. 수치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제 below나 아니면 under 이런 걸로 이제 바꿔주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만약 여기서는 지금 실험 지문이라 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통은 만약 뭐 90%가 그랬어 이러면 뭐 most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돼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보시겠지만 얘는 이제 그 판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 결국은 효과가 있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펙트가 없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a pair of large trials. 그래서 그 실험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개를 했어요. 두 개. 자, 그런데 효과가 이때라고 얘기하고 이 글의 흐름을 보십시오. 효과가 이때라는 얘기를 요만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에 따르면 statistical convention에 따르면 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하면 요거는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효과가 있어. 예, 부연 설명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 statistical convention이에요. 요거 rule of thumb. 경험적으로 이런 룰이 있는데 요래. 자, 그러면 clearing 베타 아밀로이드 하는 이 효과는 어디서 설명한 거예요? 이 룰을 적용해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topic sentence 효과가 있어. 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기준이고 이 기준에 맞췄을 때 얘가 효과가 있어가 서포팅이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맨 밑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out of one of the trials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trials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나왔고 요 밑에는 총 몇 개의 리절트가 나오냐면 4개의 리절트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은 그 중에 하나죠. 그걸 우리가 this one is this good 이렇게 한 걸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wo others에서 나머지 2개 그리고 마지막 fourth 해가지고 얘는 기준의 미달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underlines part가 뭘 가르칠 거냐를 이제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를 못 찾아갔다. 이거는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이제 읽지 못한 리딩의 오류가 이제 상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FDA가 판별을 할 건데 이 FDA는 be aware of the conventions 나머지가 이게 수식하는 거죠. concerning statistical power 그죠? 통계가 주는 파워는 효과인 거죠. 효과에 관한 conventions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convention들 봤던 건 뭐예요? 이 statistical convention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이걸 가지고 싹 끌어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토픽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죠? 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이 부분에 수치 서포팅을 가져왔을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컨벤션을 알고 있고 디시전을 뭐에 한다? 그것을 알고 한다. 그럼 디시전은 뭐예요? 요거지. 효과가 있니 없니 판별을 하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알고 있게 요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컨벤션을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거를 지금 컨벤션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결시킬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시하는 거는 이 컨벤션 기준인 거고 그 기준을 알고 결정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부분은 컨벤션 기준을 얘기를 했어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디렉션에서 왜, 이펙트가 있어? after all 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이 서포팅을 써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가 있어는 제너럴한 걸 물어본 거죠. 토픽 센텐스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그 근거를 여기서 이걸 들었으니까 근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best answer 보시면, 자, conventionally, 뭐, as real 이런 것을 accepted라고 이런 표현 잘 써줬어요. 결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잘 써주셨고, below 500 이런 것도 이제 잘 써주셨어요. 아주 패러프레이즈를 잘 하셨습니다. 여기도 under 이런 표현들 아주 잘 하셨어요. 요 밑에 분도 그렇고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세 글자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패러프레이즈도 다 잘 하시면서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셨고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걸 보시면 true라고 했죠. as real 했던 걸 갖다 true, accepted를 true라고 표현을 한 부분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 in 20, 첫 번째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은 1 in 20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아까 뭐였어요? 5, 100번에 5번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00번에 5번이니까 이거 나누니까 1대 20이요. 요것도 이제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숫자적인 패러프레이즈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다. 세 글자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요 그 답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도 그래서 숫자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퍼센트로 바꾼 거. 그죠? 근데 요거 퍼센트 많이 오해하셔가지고 0.5%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숫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다 나갔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 패러프레이즈라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도록 요 정도 숫자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퍼센트 정도는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해, 오역이 된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although the accidental effect is likely to occur in a slightly little chances.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도 적게만 일어나면 효과가 인정돼. 이런 식으로 오역이 된 거예요. 그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수치가 낮으면 효과가 있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꿔서 지금 그 해석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오역인데 다 설명하려니 시간이 가네. 그죠? 자, 이게 다 이제 오역한 거고요. 요건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보시면 the other evidence is that 1 out of 4 result. 그죠? showed cognitive effect. 이거는 너무 제너럴라이즈 했어요. 숫자 근거를 이제 써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너럴라이즈를 하신 분이 특히 이 문제가 많은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영역을 오인하신 것도 있을 거고,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아까, 왜 효과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써준 거죠.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런 그 효과가 있대. 라는 이 부분을 써준 거죠. 왜? 요것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에 그 답인 줄 알고 써준 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서포트는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지금 나야 뭐 이 답지를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답지를 지금 다 읽은 게 아니라서 나중에 좀 더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underlines part refers to the fact that research has somewhat truthful value. 이게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거예요. 이거 완전 제너럴라이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 과제를 쓸 때는 그 디테일 과제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쓰지 않습니다. 만약 제너럴라이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제너럴에서 스페시픽. 스페시픽하게 내가 풀어서 써주는 것까지 분명히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수치까지 써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숫자는 다 지금 뺐는데 이건 다 쓰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내용과 키워드를 포함한다는 것은
잠깐만. 자, 요거는 영역을 잘못 고른 거예요. 영역을 잘못. 얘도, 얘도, 얘도 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연 설명했던 부분 있죠? 거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쓰셨어요. 그 밑에 서포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 키워드 포함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영역은 찾았어. 그러면 그 뒤에 숫자 근거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라는 것까지 다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컨벤션 쓰는 부분은 제너럴 룰을 쓴 거잖아요. 근데 요 스페시픽한 아누카누 납 요거를 지금 써가지고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못 찾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제너럴 룰을 지칭한다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못 찾으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신 분이 상당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키워드 점수만 사실은 뺐어요. 사실 이거 전체 점수를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과랑 그 숫자의 근거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다 써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고. 자, 정확한 표현을 한다는 거 이제 예시로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종류별로 다 했는데 동의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숫자로 왔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썼어야 된다. 라는 거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들 참조 하시고요. 자, 그 정도만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디테일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영역을 확정했어. 그러면 영역 전체 약간 더 써주시는 건 오히려 나아요. 덜 위험해. 근데 좁게 쓰시는 건 훨씬 더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판별이 안 된다면은 안 된다면 그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넓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항상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9번. 그럴게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84%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요약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제가 걱정한 거 대비 요약을 굉장히 잘하셨고, 작년 대비 요약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만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이제 어려운 시기라 티오도 줄고 해서 자신 있는 분들만 지금 라운드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처음부터 지금 요약이 84%가 나와서 그렇다고 제가 되게 쉬운 거 드린 것도 아닌데 잘들 쓰셨고 뭐 엉망이고 문법 이제 문장 구성이 안 되고 논리 흐름이 안 맞고 이 정도의 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은 되십니다. 이제 적응하고 네, 갈고 닦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읽어보시고 엑설런트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이제 분량까지는 사실은 좁히지 못해서 제가 이게 원래 분량 순서로 하는데 이게 7라인, 5라인, 5라인, 4라인이니까 이게 제일 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분량을 좀 작게 쓰면은 내가 잘한 거다. 키워드 안 빠지면서 이제 요약은 제가 그렇게 좀 판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 쓴 거 탑픽 센텐스만 좀 골랐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sports are distinct예요. 얘는 distinct from traditional sports in several elements. 이렇게도 쓰셔도 돼요. 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써주면 되잖아. 롤하고 액세스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4줄 안에 요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쓰신 분이 two different features 이렇게도 이제 쓰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분도 짧게 쓰셨어요. Unlike traditional sports, 이거 have two distinctive features.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에 대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unlike traditional sports라는 거 써줘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는 대조 구문은 아니에요. 만약 대조라고 하면 컨트라스트 구조면 어떻게 돼요? 2개의 탑픽에 대해서 두 개의 키워드가 쫙 전개돼야 돼요. 근데 트레디셔널 스포츠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스포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그 대신 unlike traditional sports는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는 관점이에요. 뷰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오리엔터는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다른 스포츠에 비교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은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빼먹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길지만
앞에 있는 topic sentence를 그대로 다 패러프레이즈를 해줬고요. 지금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는 보면 메인 아이디어로 topic sentence를 써줬어요. Unlike traditional sports, game developers role하고 access and distribution to the game. 아까 in terms of 했던 부분을 뭘로 갖고 왔어요? 주어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패러프레이즈를 해줬어요. 이것이 important element라고 했어요. important.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는 거였었죠? 그거에 general한 words로 important를 가져와서 topic sentence 자리에 올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topic sentence는 general 자리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generalize해서 important로 가져왔다. 아이디어에 있는 걸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let's improve 해서 일단은 topic sentence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사실은 이제 잘 풀리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동의어와 이제 동사 선택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자, topic sentence에 뭐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hands-on developers가 포커스네 싶어가지고 얘를 지금 끌어올려서 topic sentence에 잡았어요. 이거 이제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위에 있는 걸 내려버리는 건 좋아요. 내린다는 게 뭐냐면, 아까 뭐였죠? 롤하고 액세스를 밑으로 내려서 topic sentence에서 빼고 to features하고 밑으로 내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밑에 hands-on이나 그 supporting detail인 걸 위로 올리면 잘못하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밑에는 specific이잖아요. 위에는 general이잖아요. 얘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요 두 개가 이제 컨트라스트 구문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서 이 스포츠와 피지컬 스포츠는 different in some elements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글은 뭐예요? 트래디셔널은 이런데 이 스포츠는 이게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틀린 topic sentence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반점을 간점을 했지만 사실은 토달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1점 상실할 수 있으니까 포커스를 잘 아시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 topic sentence를 쓰고 내가 고개를 들고 어떤 글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unlike traditional sport, developers' role은 important in esports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OK로 제가 1점수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롤이라는 게 약간 위험한데, 롤 하니까는 또 게임 생각나네. 그러면 안 되죠? 이 롤이 제너럴한 월드는 맞아요. 액세스나 뭐 이런 거 디스트리뷰션을 리밋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쓰는 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오케이를 드렸지만 서버에 있는 그 키워드를 위로 올리게 되면 스페시픽에 있는 거를 위로 가져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스페시픽에서만 쓴 거를 topic sentence에서 쓰는 그런 것은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처럼 뭐는 뭐 important해 이런 식으로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이제 다시 써주는 게 좋지.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구조에 맞춰서 서포팅 디테일을 이제 쓰시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한다면 서포팅 디테일 있는 걸 탑 센텐스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그 hands-on developer에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로 올려서 hands-on developer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topic sentence에서 topic이 뭐였어요? e스포츠였어요. 그죠? 그럼 아예 topic을 바꿔버린 게 됩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고 글의 포커스를 바꾼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실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흐름대로 라이터가 준 그 토픽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 흐름대로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전체가 보니까 이거야 그리고 다시 리컨스트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토픽을 바꿔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 이제 초점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핸즈온 디벨로퍼가 최고네 해서 the most popular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먼 걸로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Nobody can decide several elements in the game, but there exist the choices of developers only. 되게 이제 그 문장 자체는 화려한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e스포츠가 빠졌어요.
그 topic sentence와 결론에는 e스포츠가 지금 restatement니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디벨로퍼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디벨로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결론은 뭐냐면 e스포츠에 있어서 디벨로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토픽인데 너무 디벨로퍼에 포커스를 해서 이런 이제 결론이 내버리는 것도 안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사실은 4점을 다 드릴 수 있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 공개 모국 때도 1등하고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살짝 감점을 했어요. 왜? 이 부분까지 치열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감점을 하나 드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e스포츠는 highly influenced by developers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 topic sentence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influenced by 아니면 뭐 important 요 정도 사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디벨로퍼가 컨트롤한다예요. 초이스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영향받는 건 그냥 관계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는데 컨트롤해, 디사이드해, 초이스를 해.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그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토픽 센텐스 자리면 괜찮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쫙 읽어보니까 어때? 영향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지금 메인 아이디어가 이제 요지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컨트롤 정도 아니면 초이스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정확하게 쓰시라고 얘는 이제 감점을 드렸어요. 만약 이제 처음 쓰시는 분이면 제가 이 정도는 그냥 다 온점을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체크해 드릴 게 없어서 요거는 제가 감점을 했어요. 영민문학. 잠깐만. 5시 반까지죠. 큰일 났네. 휠 끝내야 되겠네. 요거는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연장이 힘들 텐데. 자, 영민문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원인이잖아요. 낸시의 행동에 모티브가 되는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슬리핑이나 사운드는 뭐예요? 그거의 이제 행동의 결과예요. 스페시픽한 behavior인 거죠.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제 낸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모션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리터럴한 이제 단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았어야 한다 정도이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5번 이제 C는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빈칸은 자 create이니까 변화가 지금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3개의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his verse예요. 이 사람의 시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빼버린 분이 되게 이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은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키워드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리터럴한 단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제너럴한 단어를 이제 요구를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Unextinguished heart. 이건 뭐예요? 그건 비유적인 거예요. 그죠? 비유적인 거. unawakened world면 요거는 이제 이전이죠. 변화되기 이전이죠. 그래서 변화 이전과 이유가 지금 해석이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술형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best answer 보시면요. 그래서 underlines 된 part가 그냥 봄이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봄이 오는 것처럼 뭐해라는 미닝에 같이 들어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just as 뭐뭐 하듯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때는 그 비유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의미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또 안 보이네. 자, the writer's point will soon awake the earth just as 그냥 earth만 썼으면 사실 좀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earth just as spring will soon come after winter. 그죠? 그래서 underlines part는 이런 의미인데 그것처럼 뭐뭐한데 meaning을 지금 써준 거예요. 거기서 도출되는 주제적인 의미를 이제 같이 써줘야 한다. 근데 his poem이 earth를 waken 할 수 있어요? 땅을? 지구를?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시픽이 서포트가 안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죠? 근데 스페시픽에서
이게 이제 general statement고 그 다음에 specific으로 갑니다. 여기서 풀어줬기 때문에 온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without leaves to 뭐 요렇게 하듯이 요거는 이제 시에서의 의미인 거죠. 그러듯이 in spring에 그러하듯이 ignorant people 나왔네 이제. the earth가 바로 ignorant people을 얘기한 거구나. in the world라고 했으니까 earth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will soon be enlightened due to his power of poem. 그래서 그의 시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시라는 게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부분을 빼고 해석하신 분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병치적으로 이제 서술이 된 것이 좋은 답이고, 이제 OK the answer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됐냐면 그런 병치 구조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서 여름은 봅시다. 하나는 읽어야 되겠네요. The world is unawakened like the winter. winter가 unawakened 된 거야. 그런데 스피커가 help the world to be awakened through his poem. 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like the spring coming after winter예요. 겨울 후에 봄이 오듯이 그 시인이 시를 가지고 그렇게 깨운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이제 딱딱 논리가 맞기 때문에 이걸 오케이를 드렸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유적인 의미는 풀어서 underlines part는 그렇게 써줘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제 his words를 이용한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underlines part는 긍정적인 의미였다. 이게 이제 핵심 정의였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역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심볼, 이제 계절의 심볼이라는 것도 중요했고, 여기는 underlines part가 question이 아니라 belief였다, hope였다. 긍정적인 의미였다. 이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빠지신 분들은 자기의 시를 통해라는 게 빠졌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게 중심에서 빠진 상태로 계절 얘기만 했단 말이죠. 그럴 이유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창을하시면 되고, 자, 이 두 번째 분도 어떻게 했냐면 계절의 변화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 잘 했어요. 그렇듯이 그의 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내용이 이제 미닝이 나왔어야 합니다. 주제적인 접근이, 주제적인 서술이 같이 됐어야 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은 이 세상이 계속될 거야. 이것도 좋은 조건이긴 한데, 그죠? 뭐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와. 이거는 뭐 시간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가 빠졌어? 이것도요. his words가 빠진 상태로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만약 서포트가 충분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 그 다음 분은 asking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냥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으로 보느냐, 그 문장을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가 이제 틀려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정확한 표현. 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을 사용해야 하고 정확한 예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시는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 underlines part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다 라는 것을 이제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meaning만 썼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 underlines part, 겨울 후에 봄이 오듯이. 그래서 underlines part 의미를 쓰라고 했으면 의미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얘는 explain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한데라는 것을 명확히 주셔야 돼요. 그래서 봄하고 겨울을 매칭시켜 주든가,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것에 매칭시킨 그 의미를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정확한 예시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다. 이게 스페시픽이 되는 거예요. underlines part를 이제 같이 써주는 것이.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다음 거는, 자, 이게 비유적인 거는 비유적인 것만 쓰고 리터럴한 건 리터럴만 쓰고 해야 돼요. 계절 얘기는 계절 얘기만 하고, 아니면 뭐 그 세상을 바꿀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얘기만 하고 각각 따로 써줘야 되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the speaker wants to scatter his word to the mankind with the strong wind of winter예요. 겨울바람으로 내가 뿌려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걸 구분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각각 의미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드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답이 되게 많은데, 자, 빈칸이 이제 많이 헷갈리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클루는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네거티브한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만약 요거를 바이가 조금 헷갈렸다라고 하면, 이 여자가 나중에 미친 이유는 지금 뭐예요? 집에 못 가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가 by not going home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온다면.
going mad가 아니고 그 원인자 에이전트가 온다고 하면 not going home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안 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가 이제 다 오답인 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답이 보니까 영역이 좀 나눠요.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ruined 됐다라는 결과,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 뒤에서 이제 찾으셨을 텐데 이게 원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이나 중간에서 이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흐름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중요했다.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그 박스에 맞춰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러닝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앤서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그 기술할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되게 간단하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이제 문학 읽을 때 무엇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와 컴플릿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들이라는 것 자체가 컴플릿 이라는 것을 착안을 하셨다면 그 컴플릿만 써주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쓴 부분입니다. 컴플릿이 있으니까 라고 이제 써준 부분이고요. 잘 쓰셨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컴플릿을 쓰셨는데 세 번째 답은 다소 길지만 스탠다드한 그런 답안의 폼이에요.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써줬습니다. 보시면요. 자, business, Kinney thinks Mrs. Kinney meddles in men's business to weaken the will of man to succeed. 이거 제너럴라이즈 해준 거예요. 고래 잡으러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제너럴라이즈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제너럴라이즈 했네라고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용하자고 그래 캐칭 웰 하는 것보다 그래서 he thinks she matters in his business to discourage 아주 이런 동사는 잘 썼죠. him from catching the whale which will let him prove he is a good husband to take pride in. 이 부분은 이제 fully 갔다가 완전하게 이제 컴플릿하게 서술을 해준 예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이제 과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키워드 빠져나가지 않고 쫙 쓸 수 있죠. 근데 이 과제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그 컴플릿 부분만 써도 이제 충분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프루브 보시면요. 일단 오역에 유의해야 되고 중심 내용이 파악되면 매들인 비즈니스라고 한 것은 그 이벤트에서 컴플릿을 물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좀 아셨으면 그 구체적인 이벤트 컴플릿을 쓰셨을 텐데 abstract한 미닝을 썼어요. 뭐 파워의 얘기, 전체적으로 메일 월드에 들어오는 걸 뭐 싫어한다 이런 얘기. 그 얘기가 지문 안에 있기는 되게 어렵죠. 그죠? 이런 미닝은 박스로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찾거나 그거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찾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서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제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써야 한다. 갈등 내용을 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요. 정확한 매연에 보시면 이게 컴플릿이기 때문에 그 키니의 주장만 썼는데 그 미세스 키니의 주장도 같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갈등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의 컴플릿을 같이 써줬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굿 허즈번드를 어떻게 쓰셨냐면 좋은 허즈번드가 되는 것보다는 그 get the well oil 하러 가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허즈번드를 어디다 쓴 거냐면 부인한테 좋은 허즈번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문에서 그 허즈번드는 누가 썼어요? 미스터 키니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가져가면 위험해요. 이쪽에다 쓰시면. 그래서 지문 안에서의 그 쓰여진 단어는 그 편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써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잘못 갖다 썼네, 예시를 잘못 썼네, 이렇게 이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감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드라마까지 다 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에다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센텐스 오르가니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조금 개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 가지고 여러분들 1회차 틀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갭 분석을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초반은 이 갭을 어떻게 분석해 나갈 것인가, 나의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습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이제 몇 주가 되시면 앞으로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